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포트폴리오는 명함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명함이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역할로서 자리 잡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명함을 봤을 때도 이렇게 첫인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각기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실무자분들과 면접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시간을 조금 자세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박서연 선생님께서 함께 다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자, 면접관 분들의 포트폴리오 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자, 내용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잘 만들었으니까 봐달라는 포트폴리오는 불쾌하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쉽게 렌더링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만 있는 거. 이미지, 도면, 이미지, 도면. 포트폴리오는 중간에 내가 했던 뭐 이야기 또는 좋은 의도, 과정 이런 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 순서가 보이지 않는 중원부원의 나열식 쇼는 민망하다. 그냥 나열한 거예요. 자, 이건 뭔 차이냐면요. PPT와 포트폴리오의 구분이요. PPT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전 작업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툴이죠. 그냥 어떤 교수님 분들이라든가 친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쭉 나열하듯이 백그라운드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나열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PPT를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 그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략 있게 이것을 다뤄주셔야 돼요. 내용들을. 자, 팀플은 팀플이라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팀플에 무엇을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불이익을 안 당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모양새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우물안 개구리식 포트폴리오는 답답하다. 자, 이 부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점점점 이러한 색깔을 지닌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냐. 내가 가진 이 프로젝트의 어떤 색깔이라고 할까요? 스타일 또는 수준,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객관성을 잃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취업을 할 때나 대학원을 갈 때나 다른 사람과 이런 업무는 협업을 하는 과정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런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면 평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과연 우리랑 협업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하는 방법은요. 많은 피드백을 받아라. 피드백의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그런 우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자, 좋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엮지 못한 구성의 포트폴리오는 매력이 없고 안쓰럽다. 자, 이거는 첫 번째 거와 반대입니다. 구성 자체를 허술하게 엮은 거예요. 제대로 엮지 못한 거죠. 자, 쉽게 말하면요. 국내의 탑 배우들을 다 모셔놓고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 드라마와 영화를 한 1분이나 아니면 뭐 잠깐 이렇게 시청을 했더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우리가 흔히 발로 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스인데 제대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안쓰럽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부모님이나 애인에게 보여줄 것 같은 포트폴리오는 그냥 할 말이 없다.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요.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성의 없이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주변의 학교의 어떤 수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계기가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내 완성도 자체의 역치가 낮은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사교육을 통해서든 공모전에 대한 어떤 경험을 많이 쌓으셔도 그러한 역질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큰 파트로는요. 내 가능성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이 말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잘한 포트폴리오만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의 가능성이 마음에 들어서 뽑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뭔 말이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전공 상관없이 그것이 좋아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어요. 답사를 간다던가 스케치를 한다던가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공부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들의 노력들을 하게 되죠. 진정 어리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기는 포트폴리오를 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상대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떠나서 내 가능성을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라는 진지한 고민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포트폴리오 설렘이다. 아까도 말했죠? 수초 만에 여러분들의 어떤 가능성이 눈에 보인다.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성과의 데이트를 하듯이 첫 이미지는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끝나잖아요. 그러듯이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 짧은 순간에 잘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잠재한 자신의 시각 회화다. 단순히 그냥 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작업, 일상, 그리고 생각들 모두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다양한 일면과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것, 여러분들의 차원, 그리고 나의 보이지 않는 다양한 힘들 모두 머금고 그것이 모두 시각화돼서 그림으로, 사진으로, 글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기운을 만들어내고요. 아우라를 만들어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처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작업을 그냥 수록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잠재성에 대해서 정말 농밀하게 담아낸 툴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내가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개월이 수년이 걸렸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런 현장에서는 한 10초에서 15초면 평가는 끝이 납니다. 근데 그 평가가 굉장히 좀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느냐, 협소하고 편협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느냐가 결과에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르고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강의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